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5년 동안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성공했던 비결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삼겹살 버터 많이 드세요. 지방도 많이 드세요. 치즈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키토빵, 제로 음료, 가공육 등을 가득 채워 넣으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키토제닉은 실패하십니다. 키토제닉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연료로 쓰는 식사법을 말합니다. 처음에 저도 키토제닉 하면 삼겹살에 버터만 잔뜩 먹는 식단인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지방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 이야기만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막상 직접 해보니까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키토제닉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체중보다도 식욕이 안정됐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밥을 먹고 나서도 계속 간식이 생각났고 오후가 되면 달달한 커피나 빵 같은 것이 생각났으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칼로리를 줄여보기도 했고 굶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키토제닉과 간헐적 단식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20대면 칼로리를 줄이고 조금만 굶어도 살이 금방 빠져요. 다가 기운까지 넘치죠. 하지만 저 같은 40대가 되고 나면 굶으면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살림은 미루어지고 살은 안 빠지고 컨디션만 엉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스위치온 다이어트, 올리브유 다이어트, 버터 다이어트 이 모든 다이어트의 핵심은 결국 인슐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상태에서는 몸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져요. 반대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인슐린 분비가 낮아지면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키토제닉의 핵심은 지방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요. 대신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밥과 빵, 면, 설탕을 최대한 줄인다. 두 번째, 단백질은 충분히 챙긴다. 세 번째, 부족한 포만감은 좋은 지방으로 채운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저는 아침에 자주 먹는 게 방탄커피고 그리고 계란입니다. 다들 피에 버터를 넣어서 먹으라고 하면 와 그건 진짜 못 먹겠어 다들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드셔보시면 압니다. 생각보다 고소하고요. 포만감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방법은 커피에 버터 10g, MCT 오일 15g 오일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처음 시작이 어려우시면 양을 적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지만 오전 내내 배고픔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식사 생각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키토제닉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마트에 가면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마트에서 장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장을 보면서 가장 자주 구매했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담는 건 계란입니다. 저는 지금도 냉장고에 계란이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어요. 삶아 먹어도 되고 후라이를 해도 되고 오믈렛을 만들어도 되니까 정말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특히 배가 애매하게 고플 때는 과자 대신에 계란과 버터를 같이 먹으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갑니다. 다음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예전에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만 드시잖아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고기와 지방이 적당히 들어있는 식사가 오히려 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겹살이나 목삼겹살, 소고기를 자주 활용했습니다. 생선도 자주 구매했고요. 연어나 고등어는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식단 구성하기가 편했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가격 부담도 적어서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름인데요. 저도 예전엔 생각 없이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당연히 샐러드 위에만 얹어 먹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바꿨습니다. 집에 있는 카놀라유, 포도씨유 있으시면 당장 치우시고 올리브유 구매를 추천드려요. 올리브유는 산도가 낮고 어두운 병에 들어가 있으며 냉 압착을 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올리브 오일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버터 고르는 방법 영상도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을 하면 채소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고기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좋고 식단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고기와 쌈채소, 청양고추 등을 자주 해 먹었습니다. 간식이 생각날 때를 대비해서 치즈와 견과류도 준비해 두었고요. 특히 저는 과자가 땡길 때 치즈 한 조각이나 삶은 계란에 버터 한 조각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게 먹고 싶으시다면 다크초콜릿 89% 이상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크초콜릿에 땅콩버터를 같이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이렇게 준비해두면 충동적으로 과자나 빵,
찾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키토제닉은 특별한 음식을 먹는 식단이 아니라 먹는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보기 리스트 제가 정리해 두었으니까 저장하시고 장 보실 때 활용해 보세요. 4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단순히 굶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피곤하고 요요가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도로 추천합니다. 탄수화물은 하루에 50에서 80g, 단백질은 하루에 90에서 120, 좋은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시고 물 2리터 이상 꼭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맹물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레몬을 같이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부터 여성들의 주의할 점 하나. 너무 늦은 시간 식사는 꼭 피해주세요. 특히 40대 이후 여성분들은 밤 9시 이후에 식사가 수면 리듬과 호르몬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시고 적어도 14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 주시는 게 식단의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방을 그렇게 먹는데 정말 살이 안 찌나?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직접 해보면서 느낀 건 지방 자체보다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는 습관이 문제였다는 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의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빵과 버터, 감자튀김과 햄버거, 치즈가 들어간 각종 디저트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포만감이 좋은 지방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허기가 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식욕이 안정됐다는 점과 생리불순이 없어졌다는 점, 그리고 얼굴 트러블, 그리고 혈색이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뭔가가 먹고 싶고 식사 후에는 졸립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키토제닉을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몸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빠르게 적응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식단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제 몸에 맞는 신호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키토제닉도 정답이 하나인 식단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키토제닉을 시작해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간식도 줄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훨씬 큰 변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